이 동영상은 일반적인 의학적 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대답은 될 수 없으며 개별적 상황에 대한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계란 섭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죠. 최근에 옛날에 2015년 전에는요, 고지혈증 환자는 당연히 계란을 먹지 않는 걸로 생각했고,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은 식사를 한다는 분들은 계란을 피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대 변혁이 한번 왔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게 뭐냐면, 미국 심장학회하고 미국 무슨 다이어트 가이드라인 무슨 그런 위원회가 있는데, 식단 지침을 2015년에 획기적으로 바꿨는데, 그 바꾼 건 뭐냐면, 콜레스테롤 섭취가 심장병 위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다고 천명을 한 거예요. 따라서 콜레스테롤 흡수 제한을 심장병 예방을 위해서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되게 복잡한 메시지, 이게 전문가 메시지는 항상 오해를 낳는데, 사실은 그 콜레스테롤, 혈중 콜레스테롤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식이 콜레스테롤보다는 식이 포화지방산이 훨씬 더 연관이 깊어요. 혈중 식사로 들어가는 포화지방산은 퍼센트별로 올라갈수록 LDL 콜레스테롤도 퍼센트로 선형적으로 올라가고, 따라서 심장병 위험도 퍼센트로 올라가요. 즉 선형 비례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식사 콜레스테롤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식사로 들어온 콜레스테롤이 소장을 통해서 흡수되는 율도 사람마다 다르고, 들어간 다음에 체내에서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것도 사람의 대사적 배경과 유전적 배경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선형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비선형 그래프를 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콜레스테롤 먹는 것과 심장병 연구를 한 거랑,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콜레스테롤 섭취와 심장병 연구를 한 건 데이터가 완전히 상반되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긴 힘들어요. 그게 이제 그 전문가의 딜레마인데, 일반인은 그런 거 없죠. 그냥 또는 논문 일반 뭐 언론도 그런 거 없고, 뭐 흔히 자기가 건강 전문가라고 잘못 알고 있는 뭐 인터넷에 활동하는 사람들도 그런 거 모르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옛날엔 계란이 나쁜 걸로 알았는데 지금은 아니대. 계란 나쁜 건 다 거짓말이었대. 이렇게 해서 계란을 많이 먹는 경우가 있어요. 자, 실제로 연구 결과는 퓨어 연구, 아까 말씀드렸던 18개국에서 이루어진 엄청나게 큰 연구에서는 계란 하나 먹든 하루에 7개를 먹든 간에 심장병 위험과 상관없다라는 데이터를 냈어요. 그 다음에 22개 큰 코호트 연구에서 메타 분석을 한 것도 역시 계란 섭취는 심장병과 뇌경색증과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 너무 단순화되고 잘못된 연구가, 큰 연구가 꼭 맞는 게 아니라 아주 이질적인 집단들을 갖다가 서로 봐서 합쳐버렸기 때문에 이게 연기돼 버릴 수도 있거든. 이건 명백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은 제 경험을 보나 또 다른 논문, 잘된 논문을 보게 되면은, 계란을 먹으면 확실히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란에 대한 문제인데, 자, 그 계란은요, 계란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 300mg 정도 있는데, 먹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들어가다가 이제 지방세포로 콜레스테롤 포획이 되는데, 콜레스테롤 포획한 지방세포는 염증 물질을 많이 내놓거든요. 염증 물질은 바로 당뇨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최소 계란을 한 개씩 먹을 때, 노른자 포함입니다. 혼자만 먹을 때 상관없어요. 당뇨병 위험이 42% 증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뇨병 전 단계나 그런 분들한테는 계란을 좀 먹지 않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흰자만 먹으면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당뇨인을 볼 때는 일반인보다 훨씬 더 계란 콜레스테롤의 해악이 더 심해요. 당뇨인만 분석할 때는 매일 최소 한 개씩만 먹을 때 심혈관 질환 위험이 69% 증가해요. 이게 이제 이 두 가지 연구, 헬스 프로페셔널 연구하고 널시스 헬스 스터디에서 나왔어요. 왜 그러냐? 당뇨인은요, 소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하는 능력이 일반인보다 세요. 왜 그런지는 아직 원인에 대해서는 잘 밝혀져 있지 않지만 훨씬 더 콜레스테롤을 잘 흡수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콜레스테롤을 300mg 먹어도 당뇨인은 더 많이 체내로 흡수합니다. 우리 콜레스테롤이 들어간다고 100% 흡수되는 게 아니라 약 60%가 아마 흡수될 거지. 자세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요. 나머지는 버려지거든요. 근데 당뇨인은 아주 열광적으로 콜레스테롤 빨아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같은 양에 먹어도 훨씬 콜레스테롤 높아져요. 그래서 제가 당뇨인에게는 가급적이면 달걀 많이 드시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00mg의 콜레스테롤을 섭취할 때마다 심혈관 질환이 17% 증가하고 총 사망은 18% 증가해요. 이거 당뇨인 말고 전체인을 말하는 거예요. 상반된 연구죠, 위에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하루 반 개 정도의 계란을 더 먹을 때 심혈관 질환이 6% 증가하고 총 사망은 8% 증가한다. 근데 왜 이렇게 어느 쪽은 농담 삼아서 월드 에그 피더레이션이라고 있어. 진짜로 있어. 있는 단체인데 여기서 옛날부터 논문 낸 거 보면은 계란을 먹는 것이 심장병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짓말했으라 보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 밑에 맨 밑에 거 되게 중요해요. 전체 인구를 볼 때 우리나라는 연구 안 돼 있어요. 이제 서양 인구나 다른 나라 볼 때 전체 인구 25%는요. 계란을 먹게 되면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콜레스테롤 많이 흡수해서 콜레스테롤이 훨씬 많이 올라가요. 이런 사람들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찾아내야 되는데 확실한 사람이 누구냐? 당뇨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고지혈증인이죠. 이제 계란 많이 먹는 고지혈증인. 그 때문에 지금 어떤 얘기를 제가 하냐면 일단 당뇨인들은 계란 노른자는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을 거다.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본인이 계란 노른자를 먹고 뭐 하든 간에 콜레스테롤 높지 않은 사람은 먹어도 돼요. 이 사람들은 하이퍼 리스폰더가 아니에요. 즉 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계란에 대해서 톨러러블 하니까 이 저항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뭐 드셔도 되겠죠. 그런데 내가 고지혈증인데 계란을 많이 먹는다. 그럼 당장 계란 끊어야 돼. 그러면 콜레스테롤 뚝 떨어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심지어 요새는 계란에 대한 경계가 너무 없어져서 옛날엔 제가 계란 먹어도 된다고 얘기하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실제 문제는 포화지방이고 계란이 아닌데 계란을 안 먹으려고 포화지방만 많이 먹어도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잡기 위해서 계란은 먹어도 되고 오히려 포화지방을 먹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2015년 후에는 똑같은 사실이지만 반대로 얘기해요. 포화지방도 먹지 않아야 되지만 계란도 조심하세요 얘기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란에 대한 경각심이 너무 없어서 하루에 두세 개씩 막 먹거든요. 당연히 콜레스테롤 올라가요. 계란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포스팅한 거 있어요. 그걸 한번 나중에 링크해 놓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계란 피해야 됩니다. 첫째, 당뇨인, 당뇨 전 단계인이죠. 당뇨인은 심장 사망률이 올라가고 당뇨 전 단계인은 당뇨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기가 고지혈증인데 계란 많이 먹는 사람 당연히 계란 줄이면은 콜레스테롤 많이 떨어집니다. 저희 병 혹시 제 환자분들 이 강의 들으시는데 실감하실 거예요. 아마 계란 뭐 두세 개씩 먹다가 하나로 줄이거나 이틀에 하나로 줄였더니만 LDL 콜레스테롤 레벨이 190몇에서 120몇으로 뚝 떨어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많아요, 그런 분들. 그러니까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내가 고지혈증 진단받고 약을 먹으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건 별로 위험한 게 없고 그런데 내가 계란 많이 먹고 있다 그러면은 다시 그 약 처방하신 선생님께 찾아가서 제가 사실은 계란을 많이 먹고 있는데 약 쓰기 전에 혹시 계란부터 끊어보면 안 될까라고 한번 상의해 보세요. 자, 계란은 그렇고요. 오메가3 지방산. 오메가3 지방산 중요하죠. 오메가3 지방산을 먹게 되면 심장병 예방이 된다는 얘기가 많은데 이건 너무 복잡한 이미 오메가3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저는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식사로 해결하자예요. 캡슐이나 비타민 뭐 정제 먹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권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저도 약간은 먹고 있어요. 비타민 D는 먹어요. 왜냐면 그거를 섭취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햇볕 받아도 잘 안 생기고 오메가3는 생선을 일주일에 2번 이상 먹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따로 보충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선을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정제로 된 캡슐로 된 것도 뭐 드시는 방법도 있지만 장기적 안전성과 그다음에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오메가3가 들었고 얼마나 많은 불순물이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라요. 자신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생선을 드시는 게 어떨까요? 또 생선 먹으면 또 이런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방사능 오염이 되어 있는데 나쁘지 않느냐? 그렇게 때문에 먹을 거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캡슐로 생기는 오메가3 다 옛날엔 페루 앞바다에 사는 정어리들한테서 뽑아낸 거기 때문에 그것 또한 오염되지 않았으리라고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3를 드시는 건 맞고 그런데 생선으로 좀 섭취하면 좋겠다. 식물성 오메가도 있어요. ALA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실제로 여러 가지 연구 결과 효과가 있다고 하는 EPA, DHA의 동물성 오메가3만큼 좋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3는 식물성보다는 생선에서 많이 나오는 EPA, DHA를 드시는 게 좋다. 그리고 건강식품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생선으로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에요.
지중해식 식단과 심장병인데요. 지중해식 식단이라는 게 뭐냐면 뭐 스페인, 이태리, 그리스 쪽에 있는 식단을 얘기하는데 그쪽 지방 사람들이 좀 많이 산다고 돼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이유로 많이 살진 못해요. 지금은. 근데 뭐 여러 다 이제 거기도 서구화 됐어요. 중앙 저쪽 서구화가 돼가지고 햄버거도 많이 먹고 이제 그런데 전통적인 그런 지중해식 식단 풍부한 과일과 야채와 그다음에 식물성 오일과 그다음에 약간의 그 치즈와 요거트와 그다음에 생선 이런 게 이제 지중해식 식단인데 그게 얼마나 강력하냐면은 최근에 NEJM에 스페인에서 연구된 프레디메디라는 연구가 발표가 됐는데 물론 그 일부 자료의 소스가 정확치 않다 해가지고 다시 하라 해서 철회됐다가 다시 냈는데 결과는 똑같아서 다시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한간에 잘 못하는 분들은 프리메디 연구가 사실 조작된 연구라고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연구 방법론에 약간 불충분한 면을 지적하고 그게 철회한 다음에 자기네가 철회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보완해서 냈는데 역시 결과는 똑같습니다. 스페인 남녀 7,447명을 대해서 한 10년 봤죠. 세 가지 식단을 봤어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하고 지중해식. 견과류가 첨가된 지중해식. 그러니까 한쪽은 지중해식인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첨가했고요. 한쪽은 지중해식인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말고 견과류를 첨가했어요. 그 다음에 한쪽은 컨트롤군이죠. 저지방 식사. 그냥 식사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세 군을 나눠서 했더니 세상에 저지방 식사인 그냥 식사에 비해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넣은 지중해식이 뇌경색증, 심근경색증, 심장병 사망이 30% 정도 감소했고요. 견과류가 첨가된 지중해식도 역시 그냥 식사에 비해서 28% 감소했어요. 이거는 스타틴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거예요. 흔히 스타틴 말은 콜레스테롤 약 있잖아요. 그거보다도 효과가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이건 프랑스에서 한 것 같아요. 리옹 다이어트 하트 스타디인데 좀 전 거는 심장병이 없는 그리고 병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중해 식단을 먹여본 건데 이거는 이미 심장병이 있는 심근경색증이 있는 사람들한테 한쪽은 지중해식 식단을 먹여보고 한쪽은 미국 심장학회 1단계 식사 이것도 좋다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하도 지방을 많이 먹으니까 총 지방이 그 섭취가 총 열량의 30% 미만인 식사를 이제 그때 당시 미국 심장학회 1단계 식사라고 얘기해서 AH 다이어트 1 스테이지 1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4년 동안 쭉 했더니만 지중해식 식단을 먹은 사람들이 미국 심장학회 1단계 식사를 먹은 사람들에 비해서 심장병 사망이 72% 감소하고 총 사망이 56% 감소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식사 하나 잘 잡아도 약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거는 그러면 내가 뭐 심근경색증이고 뇌경색증인데 그러면 스타틴 먹지 말고 내가 식사를 하면 될까? 그 천만의 말씀입니다. 위험한 굉장히 재발이 되기 쉬운 사람들은 스타틴 먹고 이런 식사 하시는 게 좋아요. 스타틴 안 먹고 이런 식사하게 되다가 나중에 문제 생길 수가 있으니까 스타틴 드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 병도 없고 경동맥도 괜찮고 젊고 단지 식습관이 잘못돼서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이런 사람들, 그런데 스타틴을 권유받은 사람들은 주치의 선생하고 상의해서 내가 식단 좀 바꿔보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식단을 바꿔보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식사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그러니까 식사가 참 중요해요. 운동보다도, 뭐 어느 쪽이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하는 것처럼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예, 식사가 훨씬 더 중요해요. 사실 운동보다. 일부분에선. 근데 심장병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넘버 원, 포화지방산을 최소로 먹어야 되며, 포화지방산이 많은 음식을 피해야 된다는 거죠. 포화지방산 많은 음식이 뭡니까? 고기 중에서, 육류 중에서 빨간 고기, 붉은 고기죠. 소고기 계통. 그 다음에 부위는 갈비, 그 다음에 삼겹살, 뭐 이런 쪽이 이제 포화지방이 많은 거고, 그 다음에 팜유, 그 다음에 코코넛류. 식물성 지방이지만 의외로 훨씬 많죠. 코코넛 팜유 같은 거. 그 다음에 그런 걸로 만든 음식들 뭐가 있죠? 페이스트리, 제과류, 그 다음에 바삭바삭한 제빵류,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건 아니지만 늘 말씀드린 그 커피 그냥 내려 먹는 거. 그 다음에 트랜스 지방을 먹지 말며 트랜스 지방은 근데 우리나라에서 먹기 힘들어요. 우리는 정부가 발빠르게 대처해서 무슨 프라이드 포테이토라든가 이런 것도 거의 안 나와요. 그리고 제과류나 이런 쪽에서도 거의 안 나오니까 이건 뭐 괜찮아요. 그 다음에 설탕, 그 다음에 흰쌀, 그 다음에 흰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그 다음에 밥이나
흰밥,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국수나 이런 걸 좀 피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채소, 전골, 과일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늘리고요. 그 다음에 생선과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들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뭐 그게 생선이죠. 그래서 생선 중에서도 뭐 싸고 좋은 거 많잖아요. 고등어 같은 거. 요새는 집에서 먹기 힘들죠. 주상복합에 사는 분도 많고 아파트 안에서 다른 집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좀 민망해서 안 먹는 분도 많은데 외식할 때 요새 다행히 생선 해주는 생선구이집 체인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생선구이를 좀 드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괜찮다면 지중해식 다이어트도 권장할 만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계란. 계란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유전적 배경과에 따라서 계란에 대해서 콜레스테롤 올라가는 게 굉장히 서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당뇨인, 당뇨 전 단계인, 그다음에 고지혈증인은 계란 노른자를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꼭 이 다이어트 이거 별로 복잡하지 않잖아요. 잘 지키셔가지고 본인한테 심장병이 다가오는 것을 꼭 막도록 하시고요. 이미 심장병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함으로써 재발을 막는 것도 크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